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지기현 부장판사 심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시 15분 내일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나쁘다고 그러고요.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상당한 불만도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에 모두 공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조은석 특검입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산 대사의 접견을 그날 아침에 막아 세우는가 하면 심지어 지금 가족과 변호인만 만나라. 이것도 얼마나 인권 유린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가족만 만날 수 있고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친지라든가 또 지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말이죠. 특히 모산 대사라고 하는 사람의 접견을 앞두고 접견을 제한한다는 건 이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삼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다, 재판에 나갈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강신엽 TV에서는 말이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 정치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을 모두 보이콧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사와 재판을 모두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무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무죄인 거고,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를 통해서, 또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을 하는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가 있다면 그 유죄를 찾아 나가는 거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왜곡된 거,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면서 무죄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유죄를 입증하느냐 아니면 방어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는 방어권이 있는 거고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있는 거예요. 니들은 수사권이 있다면 이쪽은 방어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어권을 가장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이 바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입니다. 구속되면은 그 방어권이 얼마나 제한되겠습니까?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리고 기록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또 들어보고 그래야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있었던 일, 4년 전에 있었던 일, 또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때 A라고 말했는지 B라고 말했는지, 그때 세 사람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찾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래야만 그때 A가 B 이렇게 돼서 B가 C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참고인 부르고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피고인을 갖다 가둬놓으면 피고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증거를 찾는다든지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내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이거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건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원래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무기평등의 원칙. 다시 말하면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둬놓고 나서 말이죠, 지기현 판사가 재판하는 그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그러면 재판 준비를 합니까? 수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가둬놓으면 수사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를 할 수 없지만, 저렇게 가둬놓으면 판결, 지금 재판, 여기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너는 손발 꽁꽁 묶어놓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는 유죄다, 너는 어차피 내란범이다, 너는 역적이다, 너는 죽어마땅하다, 너는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리돌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니들 멋대로 해라, 이것이 더 나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다. 수사에도 나가지 않는다.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그렇게 예견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그런 또 하나의 방어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재판부를 갖다가 능멸하거나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요,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주 이 방법인 거예요. 방어 방법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모스탄 대사도 만나지 말아라. 가족과 지금 변호인으로 제한한다. 뭐 등등등등.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강제 인치를 하겠다. 뭐 등등등등 하면서 사실상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끌어낸다 그러더니 또 오늘도 끌어낸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 불안해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건강상 지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인데 약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변호인단만 나가라. 아니 변호인단도 안 나가면 그러면 뭐 재판을 또 거부했느니 그런 소리 할 테니까 나는 그냥 변호인단한테 맡기겠다.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 재판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나가는 것을 사실상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바로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야말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솔직히 졸로 받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마구 밀어붙이다가 사실상 사다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빡쳤는지 전직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피의자 윤석열이라 부른다.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정말 치졸하다. 아니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부르든 윤석열 씨라고 부르든 니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피의자의 방어권, 그리고 또 한 국민의 한 사람의 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와 같이 막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강제 인치를 못한 것을 두고서 교도관들을 수사하겠다, 교도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야말로 가장 비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도관들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교도관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와서 잡아가라. 당신들이 와서 인치해가라. 그러면 지들이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인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어차피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냥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소를 하는데 애완죄는 빼겠다. 그 애완죄를 갖다가 일반 이적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뺀다는 겁니다. 이제 기소를 추가로 하는데 그 모두 빼고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하고 그리고 직권남용을 한다는 건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태산이 그냥 떠들썩하게 울리더니 나온 거는 쥐새끼 한 마리였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야말로 용두삼이다. 역시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난리를 떨고 마치 엄청난 것을 수사하고 또 성과를 낼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으나 사실 나온 거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의 농지법 위반이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농지법도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농사도 안 짓고 농지를 가졌는데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수익을 거뒀더라고요. 결국 농지를 사놓고서 농사도 안 지면서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으로 무슨 수사를 하느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조은석 특검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마구 밀어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모스탄 대사의 지금 접견을 의도적으로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제한하고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칫하다가는요, 인권 유린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수감됐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이것도 잡범도 아니고 말이죠. 계엄을 했다는, 또 헌법상 권리잖아요. 어쨌든. 그런 헌법상 권리인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지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한하고 못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감 환경이라든가 또 강제 인치라든가 그 여러 가지가 이거 미국을 자극하기에 딱 맞아요.
지금 브라질의 룰라가 말이죠. 보우소나로 대통령을 갖다가 억압하고 말이죠. 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그런 혐의로 미국에 지금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서 이제 모를 리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모산 대사가 이런 굴욕을 당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모산 대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엔하고 미국 정부에 제소하겠다. 인권 유린으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서 미국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 거고, 또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문제로 삼을 겁니다. 제소라든지. 그러면 결국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유린하면 거기에 민감한 것이 바로 미국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그런 대통령을 갖다가 저렇게 취급했다. 그런 것이 알려지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미 관계가 삐딱거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한테 완전히 이재명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도 나가지 않는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말이죠. 이제 인권 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향한 그런 어떤 정치 투쟁을 선언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굳이 뭐 정치 투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어떤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한 그런 정당한 피고인으로서의 항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인권 투쟁이고 법적 투쟁이고, 그리고 또 지금 세계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면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모산 대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조야에 알릴 텐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유명 인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탄압받는 그러니까 대통령. 그래서 말하자면 간디와 같은 그런 옛날에 브라질의 룰라와 같은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룰라는 그 이후에 타락했지만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저 탄압받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제 새롭게 정말 새로운 의미에서의 윤 어게인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혁 TV입니다.